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온 아파트 땅 일부가 아직도 현대건설 거라고요? 서울 강남 한복판,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이구역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들여다보니 최소 4개 필지에서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 그리고 금강개발산업의 지분이 지금도 남아있었던 겁니다. 현대건설 302제곱미터, 금강개발산업 967제곱미터, 한국도시개발 1200제곱미터. 아파트 주인들 명단에 이런 기업 이름이 함께 올라와 있다는 사실. 이게 지금 2025년 서울 이야기입니다. 원인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엔 전산화도 안 되어 있었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몇몇 필지가 기업 소유로 남아버렸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행정실수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한 종이 위 오류가 아니라 수천억 규모의 정비사업 전체 일정을 멈출 수도 있는 법적 지뢰가 된 상황입니다. 압구정 3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엔 2구역입니다. 지분이 기업에서 조합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건 조합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유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고 그 공유자 중 일부는 이제는 백화점으로, 일부는 대형 건설사로, 또 일부는 해체된 그룹의 자회사로 분산돼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이 뭐냐? 소송입니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이건 법정 싸움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주공아파트 재건축에서도 테니스장 땅 주인 때문에 몇 년이 지체됐던 적이 있고 최근 레미안 원베일리 조합도 서울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벌여서 겨우 승소했거든요. 그런 전례로 보면 이 문제도 간단하게 경정등기로 해결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죠. 그럼 기업 입장은 어떨까요? 현대건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겠다는 정도만 밝히고 있죠. 하지만 사실상 압구정이구역 시공사로 유력한 현대건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조합도 서울시도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도 서울시 및 조합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정비사업의 상징 같은 압구정에서 이런 과거의 유산이 아직도 지분 문제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 과연 전국의 다른 재건축 현장은 어떨까요?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전, 대구, 대형 단지 곳곳에서도 비슷한 숨겨진 공유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유재산의 명확성이라는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 틀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사건이기도 하죠. 압구정이구역, 겉으로는 고급 주거지의 상징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1970년대의 그림자가 남아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믿고 투자하는 이 거대한 정비사업 역시 출발조차 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게 진짜 내 것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시대. 그리고 이건 압구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집, 당신이 투자한 땅, 그 등기부등본 속 낯선 이름 하나가 그 모든 계획과 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정비사업의 중심지라는 서울에서조차 이렇다면 당장 내 지역, 내 단지는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지금 우리는 부동산이 흔들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세종시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안 샀지. 고운동에 살고 있는 40대 A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얘기가 또 나오고 국회 세종의사당 공사도 속도를 낸다길래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1천만 원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같은 평형이 3억 9천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뚝 끊겼거든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4월엔 세종 아파트 거래가 1,451건이나 됐어요. 그런데 7월 들어선 고작 185건. 무려 87%나 줄었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선 끝났거든요. 분위기 싹 바뀌었죠. 그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세종으로 대통령실 옮기겠다, 국회 완전 이전하겠다 난리였어요. 근데 정작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서 그거 헌법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선 긋는 말했죠. 사람들 반응요? 또 이거였냐 하는 거예요. 그 사이 시장은 부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에 임시청사 만든다고 하고 해운기업이랑 투자은행, 해사법원 설립 얘기까지 나오니까 시선이 확 옮겨간 거예요. 반면 세종은 또 뒤로 밀린 거죠. 실거래로 보면 고운동 가락마을 6단지 같은 데가 특히 심했어요. 여긴 세종에서도 대치동 같은 동네라 불리잖아요. 학군 좋고 단지들 밀집돼 있어서 수요가 많던 곳인데 거기조차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심리 자체가 식었다는 겁니다. 세종은 늘 이래. 한번 들썩하면 또 조용해지고. 이건 세종 부동산 자주 다루는 공인중개사 B씨의 말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종은 계속 정책 테마형 도시였거든요. 2020년 21대 총선 때 국회 이전 얘기 나오면서 아파트 값이 1년 새 45% 넘게 올랐어요. 근데 그 이후요? 쭉 내리막. 4년 연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한 거죠. 대통령실 옮긴다, 의사당 진짜 들어선다, 부처도 더 온다. 근데 결과는 다 아시죠? 기대만 있었지 실행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믿질 않는 거예요. 말만 들고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세종이라는 도시의 구조적 문제도 있어요. 일단 자족 기능이 약해요. 공무원 도시인데 민간 기업 유치는 여전히 느리고 상권도 특정 구역만 집중돼 있거든요. 서울처럼 학군, 일자리, 상권 다 몰려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확실한 실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세종 부동산은 약간 정치 테마주 같다니까요. 뉴스 하나 나오면 오르고 안 나오면 주저앉고. 이 말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이 했던 말인데요. 진짜 딱 맞는 말이에요. 이건 주거지가 아니라 테마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말은 또 다릅니다. 교육 인프라도 괜찮고 주거 환경도 쾌적해서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해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문제는 그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매입했던 분들은 왜 그때 샀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현실은 반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지금 세종은 공약에 속아 산 집의 후회가 모여있는 곳이 됐습니다. 상승기 막차를 탔던 사람들은 이제 장기전의 고통을 견뎌야 해요. 거래는 끊겼고 하락은 시작됐고 호가는 내려가고 있고 시장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진짜 옮긴다고 하면 말이라도 나오겠지. 이 말이 시장에서 들려오는 진심입니다. 지금 세종은 기다릴 이유조차 사라진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